행운의 성격과 병격을 논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명지, 격국, 성어, 팔자, 연배, 지이운, 여교, 성격, 병격, 직원. 여기서 끊어보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명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8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나 운의 운과 배합을 하면은 역시 성격과 병격의 요량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저 권자가 이제 저울추 권자인데, 이것은 뭐 대소를 분별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권형해서 잡아가지고 성격과 병격의 저울질을 달아서 그런 어떤 요량을 대운에서 작용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 성격, 병격, 교지, 희기, 화복, 우중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격과 병격은 뭐냐면 희기, 그 다음에 화복과 이렇게 견주어 볼 때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운의 중요함을 지금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주팔자의 그 명은 8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나 그 대운에 따라서 격 자체, 사주팔자의 판때기 그 자체의 성격과 패격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변화는 기룡화복과 관계가 있으니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 병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운에 의해서 그 격이 변화한다는 건데, 그 격이 변화한다는 것은 본래의 격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병격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은, 아직 격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거, 뭔가 2% 부족한 격들, 그런 격들이 대운에 의해서 저는 뭔가 격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진술충미월의 이제 격국을 주로 이야기를 볼 수 있다. 뭐 좌오묘유나 인신사의 원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기로서 격이 딱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격의 이제 변화는 논할 수 없고, 그 격국의 변화에 의해서 뭔가를 성패는 이미 이제는 저울질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진술충미월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격국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삼합으로 천간에 투관된 것, 그것을 좀 위주로 잡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부족했을 때 운에서 채워지는 운, 그렇죠? 그런 운에서 저 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성격, 그렇죠? 그래서 끊으면 그러면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성격이 되느냐, 이 얘기죠. 대운에 의해서 어떻게 성격이 이루어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본명 용신, 성이 미전, 그다음에 종이 취지자, 시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명에서 사주 원국에서 이제는 용신이 있는데, 이 용신이 뭐예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완전하지 못했을 때 운에 따라서 그것을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운에 따라 저는 변화가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에 따라 성격이 되는 것은 원국에서 이제는 뭐 용신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격국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이제 대운에서 완전한 격국을 이루게 됐을 때 이제 격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격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제 성격과 패격이 또 다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주팔자에서 이미 성격된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간명시 참고를 해야 한다. 즉 사주에서 완전히 격을 이룬 경우에는 대운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대운에서 성격된 경우에는 그래서 대운에 의해서 부족한 것이 성격된 경우에는 또 그 대운이 끝나고 나면 또 그 병격이 다시 또 원시반복을 하기 때문에 또 완전하지 못한 격국의 상태에서 또 이제 그 사회적 지위나 일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여 정생 진월 그 다음에 투임위간 이운봉 신자이 회지 그랬어요. 자, 예를 들면 정화일간이 진월에 이제 출생하게 되었는데 진월에 출생하였는데 진중에 개수가 임수로 이렇게 투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은 정관이 되죠. 그죠? 정관이 임수가 들어서 정관이 되었으나 그러니까 정화일간이 이렇게 진월에 태어났는데 이거는 화토 상관이죠. 그죠? 화토 상관인데 진중의 개수가 임수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이거는 정관으로서 용신을 쓰고 있던 와중인 거죠. 그런데 이러고 있는데 운에서 뭐가 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그쵸? 신자가 온 거죠. 그쵸? 뭐야? 어, 이렇게 신진이 오든 자가 오든 어쨌든 운에서 신금운이 오든 자수대운이 오든 이런 것들이 운이 이제 자진 반합이든 그 다음에 신진 가합이든 이런 운이 와서 삼합으로 연결되니까 이것이 임수가 이제는 견고하게 정관격으로서 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회합이 되면 그래서 이런 경우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문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정화일간이 진월에 출생해서 진중의 개수가 임수로 투관해서 이게 이제 약간 그 상관경관에 그런 위험도 있고 하지만 투관된 거 위주로 임시로 이제 이 격을 쓰고 있는데 운에서 신금이 오거나 또는 자수가 대운에서 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는 정관격으로서 이제 성격을 이룬다. 그거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해설을 보면 예를 들면 진술충미월의 경우에 정화일간이 진월에 출생하여 월간의 임수정관이 투관된 것은 월지 상관에서 투관된 것으로 회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격을 쓴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운에서 신자진이 회합을 이루면 정관격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화의 임수를 격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냥 원령 용신으로서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격국으로 이루어지려면 신자진 삼합을 완전하게 갖추었을 때 그때 저 격국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을생 진월 혹 신 혹 자 회 인 성국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운 봉 임계 이 투지. 그래서 여기서 끊어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자 을목 일간이 진월에 출생하여 혹은 신금이나 자수로서 이렇게 회합을 하게 되면 그쵸 회합을 하게 되면 인성이 이제 성국하는 거죠. 인수가 인수격을 이루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네요. 자, 을목이 진월에서 신자진 삼합을 이루게 되면 이것이 수생목으로서 인수격을 이루지만 그렇죠? 이루는데 이것도 이제 완벽한 건 아니죠. 천간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운에서 뭘 만난 거예요? 임수나 계수를 만나게 되면 그쵸? 운에서 임계가 이렇게 임계가 드러나서 그쵸? 이렇게 만나게 되면 임계가 투관해서 만나게 되면 그쵸? 여차지류 이와 같은 종류들은 그쵸?
개 성격냐. 대개 격이 성격이 되는 거다. 모두 성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진이 있는데 운에서 임수가 오든지 개수가 오게 되면은 이건 인수격으로 완벽하게 격이 성격이 된 것이다. 이것이 격의 변화이다. 그러니까 격의 변화다 그러면 무슨 뭐 인성격이 격의 변화를 위해서 뭐 제격이 제격으로 바뀐다든가 뭐 관성격으로 바뀐다든가 그런 변화가 아니고 미흡해서 2% 부족한 이런 격이 이런 완벽한 격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해설을 살펴보면 을목이 진월의 출생에서 지지의 신금 또는 자수를 만나 회합으로 인수격을 이루었으나 월령이 재성이니 완전한 격국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운에서 천간으로 임수나 개수를 만나면 완전한 격국을 이룬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공적인 환경에서 활동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하위 병격 여 정생 진월 투임 위간 그 다음에 이운 우 복무 그 다음에 투출 진중 상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이제 병격이 되느냐 또 어떤 병격이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 진월에 출생했어요. 그래서 정화일간이 진월에 출생을 했는데 임수가 임진으로 투관이 되면 정화한테는 이게 정관이 된다 이거죠. 그쵸? 정관이 되는데 투임일간 그러나 또 뭘 만난 거예요? 무토를 또 운에서 무토를 만나게 되면 또 무토를 만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중에 진중에 상관 무토 상관이 투출된 거죠. 나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화가 진중에 임수로 정관을 가격으로 쓰고 있는데 용신으로 이거를 가용으로 쓰고 있는데 진중에 무토인 뭐가 나온 거예요. 무토가 운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무토가 투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공기니까 당연히 얘 임수가 신자진을 이루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중에 무토가 이렇게 투관해서 운에서 오면은 변화가 생긴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진짜 상관격으로 변한 거예요. 이건 상관격으로. 그렇죠? 상관격으로 변했으나 이 상관이 정관과 토국수로 상관경관을 하기 때문에 이 병격은 오히려 파격을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자, 정화일간이 진월에 출생해서 임수가 투관해서 임시루다 이것을 월령용신으로 정관을 쓰고 있는데 봉기인 무토가 대운에서 이렇게 와버리면 이게 상관경관이 돼서 오히려 파격을 이룬다. 그래서 격은 상관격으로 격은 진짜 이거는 변한 거죠. 이거는 본래의 격이 이거였으니까. 왜냐하면 임수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투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용신으로 격국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은 격이 바뀐 거죠. 이런 경우에는 상관경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병격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 진월에 출생하고 임수 정관이 투관되었으니 이거는 정관격인데 정관격이라고 하긴 뭐하죠. 요거는 조금 바꿔야 되겠어요. 투관되었으니 정관용신이다 그러죠. 그죠? 정관 용신이다. 그러나 회합을 이루고 있지 않으니 완전한 격국이 아닌 거죠. 그쵸? 이때 대운에서 진중에 무토가 투관되면 상관격이 되는데 이것이 용신의 변화로 이루어진 병격인데 상관으로 변하여 서로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니 부정한 사주가 되어 파격이 되었다라고 지금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생 술월 정기병투 그렇죠? 이지우 회인 회오 작재 왕생관의 자, 여기까지 끊어보면 자 임수일간이 술월에 출생해서 그렇죠? 자 임수일간이 이렇게 술월에 출생했는데 천간에 정화와 기토가 병투했어요. 나란히 투관했어요. 그때 기토와
정화가 나란히 드러나고, 그쵸? 나란히 드러나고, 그 다음에 어, 지지는, 그리고 또 지지에서는 인과 오가 회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이나 오가 이렇게 회합을 하고 있으면, 회합을 하고 있으면 재성이, 그쵸? 화재성이 뭐예요? 어, 관성을, 왕한 재성이 관성을 생하는 거죠. 그쵸? 회합하면 제가 왕성하여 정관을 생화한다. 그 다음에 이운, 봉, 무토, 그 다음에 투출, 술중, 칠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운에서 무토를 저는 만나게 되면, 그쵸? 무토를 만나게 되면 술 가운데 칠살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이런데 이제 운에서 무토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임수일간이 수월에 출생했는데 정화와 기토가 나란히 투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투관되어 갖고 있는데 지지에서는 오화나 인으로서 이렇게 인옷을 화국으로 이루고 있으니 이게 제가 왕한 거죠. 이렇게 왕한 제가 이렇게 재생관으로서 인호술로 해서 이건 제격이죠. 그쵸? 그래서 인호술에 정화가 투관했으니 이거는 이제는 제격으로 봐야 돼요. 그쵸? 제격의 정관을 갖다 용신으로 쓰는 이런 격국인데, 그쵸? 이런 격국인데, 운에서 무토를 만났다. 그쵸? 무토를 만나게 되면은, 정제격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정제격 변함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뭔가 내가 생하는, 그쵸? 내가 생하는 이 구신 역할을 해주는, 격국 입장에서는 내 구신 역할을 해주는 토를 생하는 건데 이게 무토가 운에서 술 중에 무토가 이렇게 투관해서 오게 되면 이게 좀 간살혼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간살혼잡이 되니 정화 제격이 재생살로 가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격국의 변화에 의해서 어, 어, 격국의 이제 변화는 아니지. 격국은 정제격인데 어쨌든 이거는 그 원령의 변화에 의해서 파격이 된 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수가 수월에 이제 출생하고 인목을 만나서 인술로 회합하여 정화가 전에 투관되니 정제격이죠. 그죠? 시간의 기토 정관을 상신으로 성격이 되었는데 대운에서 무토를 만나면 격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니까 원령의 변화로 인한 거죠. 관사론자가 제사살로 합격이 되었다. 그래서 무토를 만나면 이거는 격의 변화가 아니고 원령의 변화로 인하여 관사론장과 재승살로 합격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생해월, 그쵸? 투기위용, 그 다음에 작, 걸록, 용관의 그랬어요. 여기서 끊어볼게요. 그래서 임수 일간이 해월에 출생하면 걸록격이죠. 그런데 정관 기토가 투관되어서 이것을 용신으로 쓰는 거죠. 기토가 드러나 용신이 되면은 걸록격에 이제는 정관 용신이 되는 거죠. 용신이다. 그렇죠? 이운봉 묘미 회해 성목 그 다음에 우화 걸록 위상 그 다음에 여차 지류 개 병격이야 그랬어요. 음, 그러나 뭐예요? 운에서 묘미를 만나게 되면 해와 회합하게 되고 그래서 목으로서 국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국을 이루게 되면 이것은 또 걸록격이 걸록격이 뭐예요? 변해가지고 변화돼서 상관이 되는 거죠. 걸록의 원령 걸록의 변화로 인해서 상관이 되니 그쵸? 이와 같은 종류 그쵸? 여차지류 이와 같은 종류가 이런 것들이 모두 병격이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병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일주가 해월에 출생이니 이것은 먼저 비견월령이죠. 비견월령에 정관을 만났으니까 이건 성격된 거예요. 걸록격의 정관으로서. 그런데 운에서 묘나 미가 와서 이게 월령의 변화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해묘미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을목이 그쵸? 을목이 동해서 수목 상관이 상관 경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파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원령의 변화에 의해서 파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보면 자, 임수가 해월에 출생하고 기토가 투관되면 걸록극의 정관을 쓰게 되니 성격인데 그러나 대운에서 묘미를 만나게 되면 해수가 회합하여 목국을 이루니 걸록격이 상관으로 변하여 상관경관이 돼서 파격이 되는 거죠. 이것은 걸록격의 파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걸록격의 상관격으로 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 그런 것을 착각을 하거나 구분을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연역, 유봉, 성격이, 불, 희자 그랬어요. 하야. 자, 이건 뭘까요? 그러나 역시 그쵸? 어, 성격을 성격을 이룬 것을 봉 만났지만은 그쵸? 기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자, 그러면 여, 임생, 5월, 그 다음에 운투, 기관, 그 다음에 이, 본명, 유, 갑을유, 시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이 5월에 출생했어요. 출생하고 근데 이제는 운에서 기토 정관이 투관된 거예요. 운에서 투관돼서 온 거예요. 기토 정관이. 그죠? 그러면은 본명에 이때는 간목 같은 것들이 있는 종류, 간목이 있는 종류가 있으면 바로 이것이다. 이런 것들은 꺼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기뻐하지 않는다. 격을 이루는 것을 만나는 운인데도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임수일간이 5월에 출생했으면 이거는 그냥 좌우묘이니까 정제격이에요. 정제격에서 저 간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식신생제격으로 써도 돼요. 근데 본래 정제격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기토 정관을 재생관으로 생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운에서 기토 정관이 천간으로 투관돼서 대운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정제격이 정관을 만나는 격국을 이루는 그런 대운을 만났는데도 이런 경우는 꺼린다. 어떤 경우? 간목이 사주에 있는 경우. 이렇게 되면 기본으로 그냥 식신생제로 다 쓸 수 있는 격국까지도 이 기토, 격국을 이루고자 하는 이 기토에 의해서 갑기압으로 묶여가지고 두 개를 다 아예 못 써서 이것은 오히려 이제 격이 갑기압으로 인해서 상신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파격과 준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지금 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설을 보면 자, 그러나 격을 이루는 것을 만났으나 그쵸? 제격에서 정관을 만났다는 것은 격국을 이루는 것을 운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지 않을 때도 있어. 이런 걸 만났는데도 어떨 때 내가 간목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합으로 묶었을 때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임수일간이 5월에 출생하니 정제격인데 그러나 대운에서 기토 정관을 만나면 재생관으로 성격이 되는데 사주팔자에 간목이 있으면 기토 정관이 합으로 묶여서 격국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사주팔자는 이렇게 다양하고 그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명리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제대로 관통해서
잘 읽어내는 그러한 통찰력이 좀 필요하죠. 어, 그래서 이제 명리학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학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또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봉변격이 불기자 하야 그랬어요. 또 뭐냐면 병격을 만났는데도 꺼리지 않는 거, 꺼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건 또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여 정생진월 투임용관 그 다음에 복무이 명유각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 진월에 출생했어요. 그쵸? 자, 정화일간이 진월에 똑같이 출생했어요. 했는데 정화일간 출생했는데 임수가 천간으로 드러났어요. 이거는 정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관용신을 쓰는데 운에서 무토가 그쵸 무토를 만났지만 뭐예요 사주명 안에 간목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정화일간이 갑진월에 태어났다고 봅시다. 그렇죠? 갑진월에 태어났는데 정화일간이 진월에 출생했는데 천간에 연간에 이렇게 임수를 만난 거예요. 임진 뭐 월지라도 상관없어요. 임진월 갑진월 상관없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무토가 온 거예요. 무토가 왔어요. 무토가 이렇게 왔으니까 진월의 봉기인 상관격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온 거죠. 대운에서 일시적으로 상관이 딱 와서 이제는 이 정관을 토국수로 해서 이제 격이 바뀌면서 파격이 될 판인데 간목을 갖추고 있으면 비록 이 임수 각격이 신자진을 이루고 있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구해주는 간목이라고 하는 구신을 이렇게 갖추고 있으니 구응되는 것을 갖추고 있으니 무토가 온다 하더라도 이미 이 간목은 월지 진토를 목토로 이렇게 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무토가 와도 꺼리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죠. 예문에 자 정화일간이 여기는 임진월로 보는 거, 여기는 임진월로 해놨네요. 임진월에 진중에 임수가 투관했지만 비록 신자질은 없지만 간목을 갖추고 있어서 간목이 진토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재화가 된 거예요. 상관이. 이게 이제는 상관폐인 된 거죠. 그렇죠? 월령이 월지가 상관이지만 상관폐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정관을 쓰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대운에서 무토가 오더라도 이게 상관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을 그대로 살려서 그런 격의 변화가 있어도 꺼리지 않는 예의다. 이런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계속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은 자평진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예문들은 다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십 번 읽어보면서 실관을 통해서 자기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기본이 흔들리지 않아서 어떠한 사주이든지 어떤 사주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 진월에 출생하여 임수정관이 투관되었으나 간목 정인을 만나 격이 성격되었는데 운에서부터 정관을 만난 것이다. 그러나 사주팔자에서 간목 정인이 임수 정관을 보호하니 파격의 요인을 만드는 상관운을 만나도 꺼리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상관폐인된 경우이다. 상관폐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생해월, 그쵸? 투기용관, 운봉묘미, 이명유, 경신지류, 시야 그랬어요. 그래서 끊으면 자 임수일간이 해월에 출생해서 전, 기토가 투관해서 정관으로서 용신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걸록격의 정관 용신을 삼았는데 그쵸 운에서 지지에서
묘미를 만나게 되면 이제 상관이 을목 상관이 통해서 기토를 극하는 그런 지경이 돼서 파격이 될 판인데 명의 원국에 경금이나 신금 같은 종류를 갖고 있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꺼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꺼리지 않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어, 성격, 병격, 관계, 심대, 취운자, 기세, 상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격과 병격은 그쵸 힘이 매우 크게 그쵸 관계하니 그쵸 운을 취하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상세히 자세히 살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임수일간이 해월에 출생해서 비견월령인데 기토 정관을 만나서 걸록격의 정관으로서 용신을 삼아서 성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경금을 갖추고 있으면 경금을 갖추고 있으면 그쵸 목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나의 상신인 기토를 목국토할 때 이 경금이나 신금이 금극목을 해주는 이 상신의 구신을 갖추고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딱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지지에서 묘미가 오든 뭐 해미가 오든 뭐 이렇게 해서 또 천간으로 을목이 오든 뭐 간목이 오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경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왜? 내 상신을 구하는 구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극목으로서 이걸 다 해결하기 때문에 꺼리지 않는다. 이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해설을 잠깐 살펴보면 자, 임수일간이 해월에 출생하고 기토가 투관되면 걸록격의 정관을 쓰게 되니 이미 성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운에서 묘미 회합을 만나면 걸록격이 회합하니 상관으로 바뀌는데 연월 천간의 경금이나 신금의 인성이 있으면 을목 상관을 극지하여 정관을 보호하니 격의 변화가 없고 병격으로 인하여 꺼리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장에서 성격과 병격의 의미는 격의 변화로 인하여 격국의 성패와 희귀화복을 보는 것이지 본래의 격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격과 병격은 매우 크게 관계되니 운명을 보는 자는 자세히 살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는 30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0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아까 제가 좀 설명했듯이 대운에 따라서 그 격의 이제는 변화가 생기는데 그 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격국 자체가 다른 격으로 바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 원령의 변화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이제는 그 성격과 파격을 만드는 요인이 되는데 주로 진술중미 월의 경우가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